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수구 평생교육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교양 강좌 생활문화교육 시간입니다. 생활문화교육 강사 박성희입니다. 생활문화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문화교육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글을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는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 시간은 U119 안심콜에 대한 내용으로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중증 질환자들이나 혼자 사는 고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 자료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희망사다리입니다. 이 시간 학습할 내용 위에서부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안심콜 시스템 U119 안심콜 학습할 주제입니다. 유비쿼터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정보통신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쇼핑을 하거나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휴대폰으로 난방을 미리 켜놓는 등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안심콜 시스템 U119 안심콜 작은 글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사전 입력된 신고자의 정보에 따른 맞춤형 구조 구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병력을 미리 등록한 사람이 위급 상황 시에 119에 신고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보겠습니다. 중증 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고령자,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임산부 등 증상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있다던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던가 혼자 사는 고령자 또는 어린이 등과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 임산부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위급 상황 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원, 사고 신고 접수 및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119에 신고하게 되면 미리 등록된 신고자의 병력이나 주소 등을 바탕으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비쿼터스 안심콜 지원에 대한 내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맨 윗칸 가로를 보시면 구분과 내용이 있고 구분 세로로 보시면 등록 대상, 등록 내용, 등록 방법, 서비스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등록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대상, 본인이나 대리인 등록 가능. 본인이 등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대신 등록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리인,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도 가능. 약관 동의와 실명 인증 필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인 자녀나 사회복지사 등이 대신 등록할 때는 약관 동의와 실명 인증이 필요합니다. 약관 동의와 실명 인증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약관 동의란 계약의 내용에 같은 의견을 약관 동의라고 합니다. 약관 동의를 한자로 풀이하면 맺을 약자로 맺다라는 뜻과
항목 관자로 항목이라는 뜻과 한 가지 동자로 한 가지라는 뜻과 뜻 의자로 뜻이 만나서 약관 동의로 계약의 항목에 같은 의견을 말합니다. 실명 인증이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때 실명 인증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도 등록 가능. 우리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질병 등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좋겠지요. 등록 내용을 보겠습니다.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 질병에 대한 정보 미리 등록. 뇌에 발생하는 뇌졸중이나 심장에 발생하는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 본인의 질병을 건강할 때 미리 등록해 놓으면 1분 1초가 급한 위급 상황 시에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으니 생명을 살리는 일이겠지요. 등록된 개인정보는 긴급구조활동상 참고정보로 활용. 등록된 질병정보나 연락처 등은 긴급구조 때만 참고정보로만 활용한다고 합니다. 등록 방법,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안심콜 누리집 www.119.go.kr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인터넷으로 안심콜 누리집을 검색하면 www.119.go.kr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한다는 것입니다. www는 인터넷 웹사이트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 들어가는 곳이고 go는 정부기관을 뜻합니다. kr은 대한민국을 뜻합니다. 우리 한글의 자음과 모음처럼 영어에서 가장 기본인 알파벳을 읽어보겠습니다. W, G, O, K, R이라고 읽습니다. 등록 방법, 전화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 전화번호로 등록. 등록은 휴대전화로도 가능하고 집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해야 119 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질병과 연락처를 등록할 때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에 신고해야 119 상황실과 119 출동 구급대원이 신고자의 질병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 전화번호로 등록을 했는데 그 번호가 아닌 아들 전화로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서 119에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누리집을 통해 변경. 질병이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서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내용 보겠습니다. 등록된 사전 정보를 출동 구급대가 확인하여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 실시. 신고자가 위급 상황일 때 119에 전화를 하면 119 상황실에서 신고자의 질병 정보가 출동 구급대에게 전해져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환자의 신고 상태 등을 알려주는 안전도우미 기능은
환자가 긴급하게 이송되게 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문자 전송, 환자가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어느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문자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119 안전신고센터 www.119.go.kr 또는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관서입니다. 방문 신청은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관서, 가까운 소방안전본부나 소방관서에 직접 가셔서 신청해도 됩니다. 문의처는 소방안전본부 거주지 인근 소방서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생활문의 학습 문제, 질병을 미리 등록해서 위급 상황 시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느 곳에 신청해야 할까요? 생활문의 학습 문제 정답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119 안전신고센터 또는 소방안전본부, 소방관서에 신청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소방안전본부나 소방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지병이 있는데 혼자 사실 경우에는 꼭 등록하셔서 위급할 때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에게도 정보를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정된 생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